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연어 생각이 났어요. 그 생선 연어요. 연어가 산란기에는 물살을 거꾸로 헤쳐서 올라가죠. 물론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긴 힘듭니다. 오늘 증시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증시 분위기가 나쁠 때, 좋지 않을 때 물론 거꾸로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힘듭니다. 같은 방향이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좀 힘든 에너지를 쓰게 되기 마련인데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수익이라는 방향과 시장이 보여주는 방향이 사뭇 다릅니다. 고단한 하루겠죠. 매일이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이 강산혜 씨의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오랜만이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옛 노래죠. 포기하지 않고 걸어 가다 보면 우리가 또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소 고단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간다면 저 또한 기분 좋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영의 SNS 오늘도 힘내서 한번 시작해보죠. 출발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500만 원 실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 실전 계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매도하며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USB를 잃어버려서 좀 고난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다행히 찾았습니다. 제 코트 주머니에 얌전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USB를 들고 좀 차분하게 즐겁게 왔는데요. 포트 보여드릴게요. 어제 강원랜드 매도하고 나서 오늘 또 조금 올라서 배가 아프긴 하지만 잘 보냈으니 수익으로 나왔으니 기분 좋게 보내주고요. 오늘 포트에서는 한국전력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종목도 시장 대비는 나름 선전하는 것 같고요. 한국전력은 5% 수익 구간이고요. 인터로조 어제 올라주면서 수익 전환했는데 오늘 2%대 밀리면서 소폭 수익으로 수익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제 포트에 있는 종목의 주인공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브랜드의 박재영 차장님,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커피가 잘 어울리는 두 남자, 이분들과 함께하는 오늘인데요. 먼저 신준섭 팀장님, 네. 신세계푸드가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뭔가 차분하게 진행이 되는 느낌이에요. 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위쪽으로 웬만하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많이 저평가가 됐다, 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좀 분할적으로 우리가 접근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한 번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일단 식품 쪽에 관련된 하나의 또 섹터로서 우리 포트폴리오 좀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지고는 왔는데 막상 이제 처음에 이제 출연했을 때부터도 이제 포트에 이제 담기지 않았을 때는 좀 서운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담기고 나니까 원래는 수시로 제가 종목 모니터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일주일 내내 이제 신세계푸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2주 정도 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분할적인 전략도 보여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나쁘진 않게 보고 있고요. 예전에 11월에도 추천을 드렸던 다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밋밋하게 가다가도 한 번에 올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몰캡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거든요. 요즘 또 시장 자체가 네. 지난주에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큰 종목들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세는 충분히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또 전략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얘기 해주셨어요. 잠잠하게 가다가 한 번 터질 때 터진다. 이런 얘기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일단 신세계푸드 어차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2주를 담았던 건데 추가적으로 더 모아나가는 전략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차장님의 인터로죠. 제가 월요일에 샀어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일단 수익 내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 인터로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일단 같은 가격대에서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가격대가 좀 변하면 많이 올라서 이 상승으로 방향 잡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더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손절선에
뭐 선제선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때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월요일 날 이 가격대 샀는데 수요일 날 물론 이제 시간 분산도 중요하죠. 가격 분산도 필요하겠지만 시간 분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틀 상간에 시간 분산이 됐다라는 것은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시점 혹은 뭔가 좀 변화가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금 돌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더 팔지 않는다 뿐이지 그렇게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연속적인 수급의 개선이 좀 나와줘야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하루 사긴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연속적으로 팔았거든요. 근데 뭐 매도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조금 뭐 몇 가지 좋아지는 신호들을 보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 때문에 제가 약간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투자의 게임의 롤님이 이모님이 진행을 잘하신다고. 제가 이모님, 저 조카도 없는데 이모님 소리를 듣고 있네요. 일단 뭐 방송 봐주시고 연륜이 묻어나는 진행을 잘하시네. 지금 생방이니까 해주셨는데 네, 생방입니다. 그리고 채팅창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이성투님께서 서부 T&D에 대해서 박 사장님 얘기하시고 나셔서 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질문도 좀 보내주셨어요. 박 사장님께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배당 주식으로 0.07 배당한다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뭐 사실 7% 주는 거잖아요. 뭐 배당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서부 T&D라는 게요, 전통적인 자산주였어요. 배당 뭐 이렇게 저평가 가치주였고, 그런데 제가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자산 가치도 자산 가치지만 그 자산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사업, 뭐 호텔업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정상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드렸었던 거고, 개인적으로는 뭐 배당 이만큼 주면 지금 같은 시장 오늘 일진파워가 배당 330원 한다라면서 20% 넘게 올랐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가치주들 아니면 돈 많이 벌고 유보 많이 해놓은 이런 친구들이 지금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거 사실 대주주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소액주주한테는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배당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멀티플을 조금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서부 T&D도 약간 이제 색채가 다른 업체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성투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이후에 시간 허락이 된다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두 분의 딱 한 종목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장님의 오늘 종목은 CJENM, 그리고 신 팀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디지털 대성이 되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한 공통점이 조금 있는 종목들이죠. 디지털 대성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 팀장님. 네. 일단 뭐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 뭐 대성학원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 대성학원과 관련된 이제 매출이 실적으로 동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전체 매출의 한 16% 정도는 여전히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동사가 주목할 부분은 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뭐 이런 유사한 기업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뭐 정상 JLS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뭐 청담러닝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말이기도 하고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좀 명분이 좀 살 수 있는 시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주들이 배당 이 수익 자체가 상당히 높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좀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다수가 다 이제 현금 회전율이 워낙 고르게 좀 나오고 있고 자산도 많이 갖추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낮고 일단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도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일단 핵심 포인트는 일단 배당 투자에 좀 초점을 두자라는 부분이에요. 이따 잠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동사가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나름대로 그 아성을 좀 발휘를 해왔다면 현재 근데 이제 매출의 전반적인 50%가 넘게 지금 현재 이제 시기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온라인에서 이제 50% 이상의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모든 이제 서비스의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뭐 입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지만
뭐 저학년들이 필요한 이런 교육 관련된 콘텐츠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아우르고 있는 교육적 콘텐츠 기업이면서도 서비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일단 항상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항상 이 교육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 한 번씩 들춰볼 때마다 분명히 우리 예전 때보다 일단 그 수요는 많이 줄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좀 정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이랑 수익성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이제 상품들을 계속 개발을 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영역 안에서 채널을 이제 확장을 한 부분들,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라면 순수하게 우리가 뭐 학원을 다니고 이런 소비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 기업이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이제 전체 누적 매출이 800억을 넘어갔거든요. 작년 매출 전체 매출이 한 894억 정도 나오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이번 4분기까지 반영이 될 경우에는 네, 잘 아시겠지만 입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4분기에 또 매출들이 많이 또 몰려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될 경우에는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 전년도 대비 봤을 때도 지금 두 자릿수 이상 넘는 성장 수치가 지금 찍히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만 하더라도 좀 수익성이 좀 떨어졌거든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었는데 이게 뭐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좀 재투자, 뭐 인수, M&A나 이런 쪽으로 좀 쓰인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적인 전반적인 바운더리 자체가 갖췄다. 그 안에서 지금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덩달아서 올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3분기 기준으로 벌써 거의 50%에 가까운 성장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랑 그런 가치적인 부분에서 좋은데 여기서 덤으로 지금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들고 가더라도 배당금까지 좀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 실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막 시중 은행들도 하고 있거든요. 적금 일반 예적금 쪽 적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많이 주면 한 2%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 수익 자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짧게만 들고 가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는 한 4%대 정도 이제 배당 수익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신세계 푸드 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이 종목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어필을 하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신 팀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제가 신세계푸드 얘기 거의 안 했는데 스스로 계속 되짚으시면서 뭔가 좀 플러스로 이제 400만 원대를 좀 가야 하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쵸. 스타트부터 조금 눌리다 보니까 옆에 박 신경이 좀 차장님 쓰이더라고요. 보세요. 박 차장님 되게 식사량도 많으신 편이신데 살이 안 찌세요. 저희 방송하시면서 과도한 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디지털 대성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교육주하면 메가스터디도 있고 청담러닝도 있고 비상교육도 있고 뭐 떠오르는 종목들이 줄줄이 많거든요. 디지털 대성이 다른 종목군 대비해서 훨씬 더 낫다라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일단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청담러닝이라든 이런 기업들은 한번 이슈가 돼서 뭐 중국발에 대한 이슈가 한번 이제 모멘텀이 발휘가 되면서 수급이 많이 물려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급이 한번 올라갔다가 빠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저항대로서 매물대로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좀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갈 때 오늘 장에서도 조금씩 거래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재미는 거래량이 아니라 수익이거든요. 수익이 좀 날 수 있고 배당 수익까지 보장이 되고 있다면 다른 여느 기업들, 교육주들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또 상대적으로 대교라는 걸 한번 보시면 주가가 좀 밑으로 가고 있어요. 즉 교육주들 중에서도 좀 덩치가 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인데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볍죠. 좀 라이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짧은 기간 안에도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주에 대해 관심 두셨었어요? 교육주가 뭐 한때 좋을 때가 몇 번 있었죠. 최근에 뭐 메가스터디 관련된 종목들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청담러닝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뭐 베트남 진출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학령 인구는 계속 줄잖아요. 맞아요. 학령 인구는 계속 줄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때는 질보다 양으로 승부했었던 때고 지금은 하나 나와서 거기에 몰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보내면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들 보내요. 네, 뭐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뭐 많은 포커싱이
가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한 명한테 얼마나 이익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냐에 또 이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거고, 또 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뭐 베트남 진출은 해외 쪽에서 또 얼마나 그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좀 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을 잘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코멘트를 각각 들어봤고요. 박 차장님 종목으로 곧장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CJ E&M 어떤 포인트로 잡고 계십니까? 네, CJ E&M 최근에 뭐 합병도 했고 실적도 이제 좀 좋아질 것 같고 컨텐츠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요, 이 회사가 컨텐츠를 참 잘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다가 자기네 T빙이라는 자기네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또 송출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플랫폼과 컨텐츠를 둘 다 잘하는, 넷플릭스처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티빙이 계속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무려 이제 드라마 제작 1위 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한테 컨텐츠를 빵빵하게 제공받아서 자기네 플랫폼 사용해서 뭐 방송이라든지 OTT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네. 자체 제작 역량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CJ E&M 하면 사실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얘들 참 훌륭하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렇게 잘 돼? 그런데 실적을 딱 열어보면 이건 뭐지? 광고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영업이익은 별로 안 나와. 배우들한테 돈을 많이 준다면서요? 뭐 비용 통제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야, 좋긴 하지만 얘들 돈을 못 버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작 역량에 몰빵을 한 거죠. 비용을 아끼지 않고 쓰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면 이익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CJ E&M 앞으로가 조금 더 이제 주목이 있네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다가 CJ 오쇼핑이랑 합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CJ 오쇼핑은 사실 2015년도가 고점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15년도에 정말 홈쇼핑, 저도 집에서 홈쇼핑 채널을 볼 정도였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고점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내리막이라는 게 성장성이 줄었다라는 거지 돈을 못 번다라는 건 아니에요. CJ E&M은 성장성은 많은데 돈은 없어요. 그러면 이 둘이 합쳐서 CJ 오쇼핑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그 뒤에 2, 3년 뒤에 CJ E&M이 엄청난 컨텐츠 뭐 효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CJ E&M이 여러 가지 판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홈쇼핑에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이제 자사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향후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텐츠는 우리나라에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CJ E&M,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 부각을 받기 시작했냐면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OTT의 천국이잖아요. 거기 예전에 우리가 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별그대. 이게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중국의 OTT 업체들이 확 일어섰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중국 업체들은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건데 어떻게 해서든 갈 겁니다. 정부에서 안 열어주면 합병을 통해서라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4년 전에 CJ E&M 가지고 있던 CJ 게임즈, 얘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거든요. CJ E&M에서는 돈 버는 애들이 걔들뿐이 없었어요. 음반, 드라마 다 뭐 적자 혹은 뭐 BEP 정도였는데 CJ 게임즈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걔들 지분을 텐센트한테 넘기면서 협력을 한 거죠. 얘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71% 가지고 있어요. 50% 플러스 한 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71%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넷플릭스한테도 팔 수 있고요, 아니면 중국 업체, OTT 업체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넷마블 지분 22%, CJ 헬로 지분 54%, 자사주 10% 가지고 있거든요. 향후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오르다가 한 2, 3일 빠졌어요. 네. 오늘 남자친구가 방영하는 날이거든요. 맞아요. 남자친구 저도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분들 있어요.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첫 회를 봤어요. 굉장히 이쁘게 그림 잘 나왔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있고 주말에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게 이제 텐트폴 2개였는데
예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람브라는 첫 방송 7% 찍었고 두 번째 방송 7%였거든요. 남자친구는 첫 방송 8%에 두 번째 방송 10%를 찍었어요. 주말 드라마가 아니고 수목극인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이제 새로운 이제 수익원 이게 또 중국에 팔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미스티 같은 것들은 사후에 판매가 됐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람브라와 함께 남자친구가 뭐 해외 판권이 팔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모멘텀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텐트폴이 2개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거고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판매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또 작품, 콘텐츠에 대한 내용까지 두루두루 종목의 면모를 짚어주셨어요.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한 이틀 오늘 숨을 고르고 있는 양상이네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고민스러운 오늘입니다. 뭐 늘 고민이긴 하죠. 사실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 4종목 지금 실탄이 좀 두둑해요. 180만 원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두 분의 종목을 다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종목에 크게 투자할 수도 있고요. 고민스럽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CJ ENM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신 팀장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오늘은 CJ 쪽을 담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네. 뭐 신세계 푸드를 추가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뭐 굳이 왜냐하면 마이너스 뭐 크게 빠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좀 더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요즘 출연자분들께서 서로 내 종목 말고 옆에 분 거 사라 이런 느낌으로 자꾸 이야기를 주시는데 다들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CJ ENM이요. 박 사장님 2주 넣어볼까요? 네. 왜 웃으시죠?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괜찮은 거 맞으시죠? 제 눈을 보고 뭐 얘기해 주세요. 크게 올라가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이제 중기적으로 좀 뭐 치고 받는 그런 투자를 해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네요. 네. 일단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박 차장님께서 적당히 크게 오르는 거 말고 좀 중기적 관점 지금 저희가 12월 안에 뭐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수익 안 나가지고요. 좀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서요. 사실 지금 박 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귀가 팔랑팔랑하고 남자친구 얘기 막 드라마 생각하다 보니 CJ ENM으로 순간 이렇게 마음이 확 갔었는데 일단 좀 참아보도록 할게요. 보류했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준섭 팀장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